한 시대가 무너졌고 사랑은 전쟁처럼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폐허 위에 단 한 여자가 서 있었죠. 누구는 그녀를 악녀라 했고 누구는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고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줄 알았지.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어. 사랑도 집도 자존심마저도. 그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만한 소녀였지. 미국 남부의 햇살을 고스란히 품은 얼굴, 아련하게 휘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눈빛. 20살도 되지 않은 그녀는 이미 사교계의 여왕이었어. 남자들은 그녀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여자들은 그녀를 질투하며 흉을 봤지만 결국엔 모두가 그녀를 동경했어.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손바닥처럼 꿰뚫었고 누구보다 당당했으며 무엇보다도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의 이름은 스칼렛 오하라.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었고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어. 그녀의 오만함은 시대가 그녀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였어. 그녀는 타인을 휘두르며 자랐지만 누구도 그녀의 진심에는 닿지 못했어.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하지만 사랑을 모르는 한 소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운명. 그녀가 살던 타라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어. 붉은 흙과 푸른 들판, 목화밭 너머로 펼쳐진 남부의 풍요로움. 거기엔 여전히 노예제가 존재했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 그렇지만 스칼렛에게 타라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어. 그곳은 그녀가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이었지. 자존심, 사랑, 가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단 하나의 증거. 그 시절이 끝날 줄은 몰랐어.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진 모두가 이 영원한 여름이 계속되리라 믿었으니까. 그 찬란한 남부의 꿈은 전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 총성과 포성이 들리지 않던 곳이 없었고 어제의 이웃은 오늘의 적이 되었지. 불타는 도시, 무너진 집, 산산이조 강난 인간의 존엄. 남부의 귀족들은, 한때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이들은 모두 거리의 거지가 되었고 그들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누더기가 되었고 크리스탈 잔을 들던 손은 이제 흙을 파는 삽을 들게 되었어. 그리고 그 속에서 스칼렛은 살아남았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살아남기로 결심한 거야. 그녀는 울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어. 울 시간이 없었고 주저앉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녀는 귀족의 가식을 벗어던지고 손에 흙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밭에서 감자를 캐고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버텼어. 지금까지 그녀를 둘러쌌던 세상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남은 건 단 하나, 살고자 하는 의지였어.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어. 이기적이다. 인간미가 없다. 사랑도, 슬픔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두려워했고, 누구보다 상처받았어. 단지 그 감정에 무너지는 대신 그 감정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쪽을 택한 거야. 그녀는 사랑보다도, 명예보다도, 체면보다도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너진 세계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불타버린 타라의 밭에 무릎 꿇은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움켜쥐며 말했어. 신이시여, 저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다시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
그건 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스칼렛 오하라의 탄생 선언이었지. 세상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은 함께 무너졌지만 그녀는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섰어. 더는 소녀가 아니었고 이제 그녀는 어떤 고통이 와도 살아남을 줄 아는 여인이 되었지.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이야기였어. 사랑과 전쟁, 상실과 광기의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잔해 위에 선 한 여인의 진짜 서사가 시작된 거야.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야. 그녀가 동경했던 남자는 결국 그녀를 떠났고 그녀가 버렸던 사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건 전형적인 해피엔딩도 아니고 누군가 손 내밀어 구원해주는 동화도 아니야. 이건 몰락의 역사야. 그리고 제 건의 역사지. 누구도 그녀를 구원하지 않았고 끝내 그녀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대지 못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어. 지독하게, 완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은 그녀의 것이 되지 못했지만 의지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어. 모두가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스칼렛은 주저앉지 않았어. 왜냐면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 끝이라는 건 단지 그날의 끝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에 말해 모든 것을 잃고 바람만이 남은 폐허에서 그 눈물과 자존심을 삼킨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니겠어요?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어. 그건 스칼렛 오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마법 같은 선언이었지. 내일이 다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시대 속에서도 모든 사랑이 무너지고 모든 꿈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스칼렛은 홀로 남아 내일을 준비했어.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누구의 것이 되지도 않았어. 그녀는 단지 자기 자신으로 남았지. 그리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갔어.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를 보고는 다들 말했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걸까?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에 감춰진 두려움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 스칼렛은 누구보다 겁이 많았어.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고 버려지는 걸 두려워했지.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세상이 끝나는 걸 막고 싶었던 거야. 어릴 적 그녀가 원했던 건 단순했어. 예쁘게 치장하고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 그게 그녀가 알고 있던 행복의 전부였어. 그녀는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잃고 싶지 않았어. 스칼렛 오하라에게도 처음엔 사랑이 있었어. 아니, 그녀가 그렇게 믿었던 무언가. 그 이름은 애슐리 윌크스. 그는 조용하고 지적이고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스칼렛이 열망했던 모든 것의 집약체였지. 부드럽고 고상하고 남부 귀족의 전형 같은 존재.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줄곧.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었을 거야. 그건 어린 마음에 각인된 첫 열망이었고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이상향이었고 이미 누군가의 것이라는 이유로 더 간절해진 소유의 욕망이기도 했어. 스칼렛에게 애슐리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그녀가 잃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세계였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 찬란한 남부의 시절을 상징하는 존재였지. 그러니까 그녀는 버티고 싸우고 집착했던 거야. 누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녀의 고집은 오만이 아니라 사실은 절박함이었어. 그녀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랑을 해본 적 없고 누군가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녀에게 포기한다는 건 모든 걸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났어. 언제나처럼. 하지만 애슐리는 스칼렛을 선택하지 않아. 그는 멜라니를 사랑했거든. 스칼렛과는 정반대의 여자. 조용하고 헌신적이고 결코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여자 말이야. 그건 스칼렛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 왜? 왜 나를 두고 멜라니를? 그때부터였을 거야.
스칼렛이 애슐리를 향한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복잡해졌던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 애슐리는 스칼렛에게 있어서 가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였지. 욕망과 자존심, 경쟁심과 인정욕이 뒤섞인 감정. 그건 스칼렛을 끊임없이 애슐리의 그림자 뒤로 밀어넣었고,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강해져야만 했어. 그녀는 끝내 그를 가지지 못했어.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였지. 어쩌면 스칼렛은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게 아닐지도 몰라. 그녀가 정말 원했던 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환상과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깊은 욕망이었을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애슐리에게 미련을 버렸을 때 비로소 스칼렛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로 붙잡아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이야. 하지만 전쟁은 그 모든 감정조차 잊게 만들 만큼 잔인했어. 아름답던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거친 흙 속에 손을 넣어 고구마를 캐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녀. 남부의 귀부인이었던 스칼렛은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니었어. 그녀는 타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내던졌고, 때론 사람들을 속이며, 때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갔지. 그렇게 누군가에겐 미움받고,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어.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어. 그녀의 곁에는 늘 레트 버틀러라는 남자가 있었어.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닮은 사람, 거침없고 위선 따위는 모르는 냉소적인 남자. 그는 처음부터 스칼렛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그녀를 사랑했지. 하지만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거나 너무 빨리 떠나기도 해. 스칼렛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가 떠났을 때에서야 알게 되었어. 자신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애슐리가 아니라 늘 곁에 있었던 레티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그래도 스칼렛은 무너지지 않아. 그는 떠났지만 그녀는 말하지.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있으니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 그녀의 모든 삶이 응축된 다짐이자 선언이었어. 슬퍼할 시간도 없이, 후회할 여유도 없이 그녀는 또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 바람과 함께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그녀는 남았어. 욕망도 사랑도 전쟁도 모두 지나갔지만 스칼렛 오하라는 살아남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모든 이야기를 끝맺었지. 사랑도 명예도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만 스칼렛 오하라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어쩌면 그건 누구보다 강한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두려웠고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니겠어요? 그 말처럼 우리 모두에겐 다시 시작할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